오늘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 작업한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NHTSA의 안전구문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 SEC의 일론이 소송을 하기도 하고, 기관들에서 테슬라를 괴롭힌 거나 언론에서 뭐 테슬라 괴롭힌 건 되게 오래된 이슈고요. 근데 여기에 이 이슈들은 사실 최근에 테슬라 채널에서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엄청나게 좀 짜증이 나는 일이죠. 최근에 기사 중에 JTBC 기사가 있었는데, 테슬라 사기로 소송 100억 과징금 심지어 임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영상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테슬라 주행거리 감소율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델 S 롱레인지는 17.5% 감소하고, 퍼포먼스 모델 3 같은 경우는 39.5%, 거의 40%죠. 절반 정도가 이제 주행거리가 날아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사 데이터를 보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8.4%, 뭔가 이거는 약간 광고 같기도 하고, 쉐보레 볼트나 i3 같은 경우에 35% 정도. 테슬라가 더 좋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대비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들이 현재 추이를 볼 겁니다. 테슬라 모델 S만 가지고 도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뭐 국내산 차들도 있고 수입 차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도시광고법 위반으로 뭐 신고를 할 의향도 저희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테슬라만 조사한 것이라면서도 다른 전기차도 제재할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서 과징금 100억 정도를 먹이겠다고 했는데,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내연기관 업체들이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가진 나라라면 텃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지식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린카 레프츠라고,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나왔던 기사는 추운 날에 EV카의 주행거리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윈터 레인지 로스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70디그리는 파렌하이트로 나와가지고, 여기 화씨 70도는 섭씨 21.1도 상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화씨 30도는 마이너스 1.1도, 그리고 화씨 20도는 마이너스 6.7도니까 거의 마이너스 7도죠. 그러니까 화씨 20도 정도 되면 마이너스 7도, 아까 그 기사에서 나온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파란색 진한 부분이 여기에요.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7도 사이가 이 파란색 영역이고, 그리고 상온 영역, 이 연한 보라색 같은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제 아우디 이트론도 나오고 i3, 쉐비 볼트, 거의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0% 깎이는 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대코리아도 마이너스 19%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손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플러스 1%는 뭐죠? 아무래도 이제 히트펌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얻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리커런트라는 곳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리커런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리커런트 기사가 있고요. 추운 날씨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 온도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모델명이에요. 프레스티지랑 프리미엄 플러스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그래프가 비슷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i3, 쉐비 볼트 다 그래프가 비슷하게 내려가요. 온도에 따라서 쭉쭉쭉 내려가죠. 여기 이제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는 경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롱레인지랑 그 다음에 스탠다드 레인지는 별로 안 꺾여요. 영하 7도 가까운 온도에서 별로 꺾이지 않고, 미드레인지가 아무래도 퍼포먼스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미드레인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팍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도 옆으로 가고, 모델 S 같은 경우는 P100D라고 하는 I는 크게 떨어지고, 아마도 구형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프가 옆으로 가고, 모델 X도 그렇고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보여주는 성적은 좀 크게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리커런트 가면 또 재밌는 게 테슬라 모델이 워낙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으로 진하게 된 아이들은 되게 수치가 낮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7%. 평균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좋은 반면에 특수한 아이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은데 구형 모델의 확률이 높아요. 히트펌프가
없거나 옛날 모델이거나 이랬을 확률이 높겠죠. 이 데이터를 얻은 방법에 대해서 이 아래에 나오는데 텔레매틱스란 방법을 사용했고 레인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아요. 텔레매틱스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GPS 리시버 사용하고 엔진 인터페이스 활용하고 심카드랑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이 안에 장치를 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의 전반적인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GPS 같은 거나 통신 같은 거나 모든 걸 다 활용해가지고 차량이 실제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텔레매틱스 그래프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분야는 운송 분야에서도 쓰고 기계에서도 쓰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인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이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랑 인포매틱스의 조합어더라고요. 원격 통신이랑 정보과학을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들한테 리커런트에서 주장하기로는 7,000대의 자동차를 추적 조사했고, 아무래도 테슬라가 절반 넘는 차량을 이미 전기차로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데이터는 테슬라에서 왔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나름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여기 겟 레인지 리포트라는 걸 해가지고 가입해서 데이터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사인업 할 때 제가 제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델 Y를 넣으려고 빈 코드를 넣어봤어요. 근데 빈 코드를 넣었더니 이제 미국 위치가 아니면 추적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 보내고 배터리 건강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리커런트라는 서비스는 데이터를 막 임의로 설문조사하듯이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좀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텔레매틱스라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했고, 이 데이터는 비록 좀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하죠.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6.7도니까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기사에서 나왔던 이 자료와는 너무 다르죠. 기사에 JTBC에서 보도했을 때 이 기사에 나왔던 이 자료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39.5라는 숫자도 좀 믿기지 않고, 이런 숫자를 나타내려면 지금 히트펌프가 없는 모델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소송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 기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테슬라만 조사한 것이라면서도 다른 전기차도 제재할 것인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외 다른 곳에 대해서는 별로 제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뭐 소송에 대해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담당자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뭔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환경공단에서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리커런트에 있는 자료는 많이 다르고, 사실 내연기관도 마이너스 7도 정도 되면은 거의 15% 정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한테서 물어본 건데 가스카도 뭐 똑같지 않냐? 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평소에 기름을 필요한 만큼 계속 주유를 하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면 열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보통 가스퍼드카라고 하고 여기서 15% 정도의 손실이 마이너스 7도에서 나타나진다. 마이너스 15%면 실제로 아까 봤던 데이터에 롱레인지 모델 S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인 거죠. 리커런트 자료를 보면 오히려 내연기관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배터리 건강을 위해서 풀 차징을 하잖아요. 특히 LFT 배터리 아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배터리들은 그 안에 있는 0%부터 100%까지 전부 꽉꽉 채웠으면 그 점점 배터리가 열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 30%에서 90% 정도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장거리 뛸 때나 100%를 채워요.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많이 편파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EV카들이 40%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반면에 40%까지 볼 수 있다고 한 거는 테슬라 차량을 말한 게 아니라 매우 극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여러가지 비교해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손실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은 전기차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그 낮은 온도에서 시동이 걸릴 때 예를 들어 배터리 더 작은 걸 쓰잖아요, 내연기관은. 근데 걔도 멀쩡하리란 법이 없어요. 그게 만약 며칠 좀 방치해서 나가버리면 시동조차도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비교할 요소들이 많고, 물론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소송으로 갈 때 과연 공평한
내용인가, 그리고 실제로 내연기관이랑 이런 데서 온도가 낮을 때 퍼포먼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광고하거나 알려주는 곳은 없잖아요. 자기가 최대 퍼포먼스일 때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지, 가장 극악일 때 마이너스 7도에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를 내연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당연히 테슬라도 내용을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이거를 과징금을 100억을 때리는지, 그리고 그 외의 업체는 왜 소송을 안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테슬라는 투자할 기회가 열려있지 않나, 그리고 적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기관이나 언론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행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테슬라 사기로 100억 과징금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공평하지 않은 이런 절차로 업체 소송을 우리나라 기관에서 했다. 과연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또 오늘도 주저리 어디서 기사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했는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